안녕하십니까. 그 아마 급하게 넘긴 원고가 교정본이 안 넘어가고 초본이 넘어가는 바람에 조금 교정 늦은 이유로 책을 재교정하느라고 조금 늦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맡은 제목은 조려 선생의 그 생애와 사상이라는 부분입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래학자들은 21세기가 또한 아시아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중에서도 동아시아가 그 중심축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중국과 한국과 일본이 이제 그 중심축이 된다 하는 얘기가 될 텐데, 이런 문제들은 이제 그 세 나라의 핵심 문화가 유교 문화고, 또 유교 문화가 마침 요즘에 아주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공자주의가 뜨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전 세계에다가 공자 학원을 지금 만들어서 또 크게 유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일본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일본은 한때는 그 아시아를 벗어나야 사는 길이다, 그래서 타라론이 유행을 했는데, 요즘에 일본 지식인들의 그 변화상을 보면 유교 모델론이라고 하는 것이 새롭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유교를 모델로 해서 현상을 해석하고 앞으로의 미래를 구상해야 된다라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유교 문화권 설립 운동이 지금 굉장히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 보셨겠습니다만은 충청 유교 문화권, 그래서 이제 충남에서 충남 유교 문화원을 만들겠다, 280억을 투자해서 하겠다, 어제도 방송에 나왔습니다만은 그런 흐름이 동아시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충청 오연과도 이 주제는 연관되어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시의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려 선생은 사계 선생의 문집을 보면은 그 제자 문인록에 제자 순서가 나오죠. 또 신독제 문집에도 또 문인록에 나오고 있는데, 차례대로 오암동춘 초려 일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세 분을 사계 선생의 고제 사면이다 이렇게 칭할 수가 있어서 그 오현 중에서도 좀 중심적인 위치에 서 계신 분 중에 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조려 선생은 지금 이 세 분과 더불어서 생동지 사동전이라, 살아서 뜻을 함께하고 죽은 다음에는 후세에 전해짐을 함께하겠다 이런 의지로 공부를 했던 분들입니다. 청나라에게 이제 국권이 유린을 당하게 되어지자 그들이 꼭두각시 노릇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사무 가사지라 선비가 가히 나가서 벼슬 할 의리가 없다. 그래서 한동안 무주의 산미촌에 들어가셔서 그 의지를 키우고 후학을 교육하면서 때를 기다렸던 그런 청년기를 보내게 됩니다. 효종이 왕에 올라가자 이제 북벌의 기회가 됐다 그래서 올라갔습니다만은 상황이 북벌을 바로 시행할 만한 여건이 못 되니까 기충논사소라 하는 소를 올려서 그 청나라와 그 한패가 돼서 이 북벌의 의지를 막으려고 하는 김자점 세력을 축출하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런 때쯤 해가지고 전후로 해서 두 번에 걸쳐서 그 효종 임금으로부터 밀지를 받은 오신 중에 들어갑니다. 이른바 밀지 오신이라 하는데 1차, 2차에 모두 포함이 되시지요. 당파적으로, 당색적으로는 이제 서인노론계를 형성을 합니다만은 3당을 형성을 해서 그 북벌 운동을 주도했던 주축을 이룬 세력의 한 분이 되시겠습니다. 조려 선생이 그 경세 사상과 예학 사상을 다뤄봤습니다만은 경세 사상을 담고 있는 책은 기해봉사입니다. 한 3년 된 것 같으네요. 1990년에 그 기해봉사를 처음으로 분석을 시작을 했습니다. 너무 많은 양이고 너무 어렵고, 그래서 이제
이 자리에 계십니다만 그 아담 선생님 도움을 좀 받으면서 이걸 다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예언으로 오늘 여기 온 것 같습니다만은 이 기축봉사를 보다 보면은 아주 그 감동적인 게 있어요. 우선 뭐 양이 방대하다. 또 대단히 종합적인 그리고 합리적인 그런 정체관이다. 아까 지도환 선생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뭐 당쟁망국론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유교를 부정하고 비판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습니다만은 사적인 이유를 위해서 당쟁만 했다 그렇게 한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것에 좋은 실증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기축봉사입니다. 유곡 선생님 우리가 만원 봉사하지 않습니까? 2만 원 단으로 되어지 2만 원이 넘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이 기축봉사는 사실은 북벌을 하기 위한 생각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제 기축봉사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57쪽을 보시면은 그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나오는데 무실칠패라 실이 없는 7가지의 폐단이다. 그래서 이제 실질을 위주로 이 봉사를 마련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임금이 다스리는 실이 없고 신하들이 또한 그 일을 맡는 실이 없고 경연을 하지만은 도를 강하는 실이 없고 학교에 선비를 만드는 실질이 없고 많은 정책이 나오지만은 백성을 구하는 실질이 없고 백성의 마음이 선한 대로 가게 하는 실질이 없고 조정의 교령이 있지만은 그것에 실질이 떨어져 있다. 이런 얘기를 지적을 하고 그것을 구할 수 있는 구패론으로 이른바 3강 16이라고 하는 것을 16목을 제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정말 개혁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재주가 있는 천민의 경우에 그 무죄가 있으면 그러면 그를 5위에 포함을 시키고 그리고 신분을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면천을 해야 된다. 또 이제 군포 얘기도 아까 나왔습니다만은 군포도 균등하게 모두 한 필씩 내도록 하자. 이런 획기적인 주장들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윤리 질서가 정립된 사회를 정립해 가야 된다. 이런 것에서 이제 그 예치가 주장이 되어지는데 예치가 주장되는 것의 이제 핵심적인 것이 이른바 예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 예설 논쟁이 학술 논쟁으로 비화한 사건이 예솜입니다. 현종조에 효종이 죽었을 때의 그 상복을 그 대비가 몇 년간을 입어야 되는가 하는 문제로 생긴 것이 예솜인데 초려도 여기에 이제 그 포함이 되어져서 활동을 합니다. 주목되는 것은 그저 머릿속으로만 생각한 것이 아니고 그저 말로만 한 것이 아니고 책자를 남겨서 논설화해서 자기의 입론을 분명히 정리해가지고 전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술계에 많은 학자가 있습니다만은 그 예변이라고 하는 이 책자를 만들어서 예술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학자는 초려가 대표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상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없습니다만은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효종은 종법적 지위로 볼 때 어떤 지위인가? 효종은 승위적이라 올려서 적자가 되어진 사람이다. 원래 적자는 아닌데 적장자는 아니란 얘기죠. 그런데 올려서 적장자가 되어진 적자가 되어진 그런 신분이다. 말하자면 올리기 이전의 신분은 뭐냐? 혈통적으로 타고난 신분은 분명히 차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차자에게 입어줘야 될 기념복, 상복을 입는 것이 옳다. 이런 논리가 이제 핵심이 되겠는데 많은 학자들한테 등장을 해가지고 이제 이론을 제기하고 반론이 나오고 또 역반론이 나오고 이럴 때에 이 모든 것들을 가져다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교통 정리를 해주고 그것으로서 오늘날 우리가 예속을 이해하는데 대단히 좋은 좌표를 제시했다라는 점이 주목되는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짓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려는 이제 어떤 선비였는가?
우한 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걱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책자를 써서 기회봉사를 했고 예변이라는 책을 만들고 하면서 그때의 그 시대에 자기에게 주어진 책무를 다하려고 했던 무식적 경제가였다. 대단히 실용적인 학자였습니다. 우암이 그 효종을 만난 적이 있죠. 악대설화를 했습니다. 이유태는 어떤 사람이냐? 효종이 질문을 합니다. 우암이 대답하기를 내 친구 이유태는 만일 우리 집에 상이 나면 그 우리 집 뒤에다가 묻고 너희 집에 상이 나면 너희 집 뒤에다가 묻는 그런 실질적인 노력을 해서 남은 시간과 정력과 재력을 쏟아서 대의에 힘써야 된다. 그 대의라는 게 북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아주 실질적인 분이었어요. 또 이제 경제사라는 것을 주장을 했는데요. 그거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소를 하죠. 대관도 하고 소관도 하고 지방관도 하고 생원도 하고 상소를 내지 않습니까? 개혁안을 수없이 내는데 되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너무나 아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상소를 다 받아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선우를 정하고 완급을 정해서 이를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전담기구를 만들자. 이것이 바로 경제사입니다. 저는 다른 데 강의 가서 늘 얘기합니다. 이 경제사 정신을 오늘날 우리가 얼마든지 재현할 만한 그런 모범이 되는 제안 아니냐. 이걸 한번 다 같이 해보자. 이런 얘기를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제 말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짧게 잘 요약을 해서 말씀해 주셨고 우리 초려 스님께서는 정말 무실적인 경세가셨다. 또 보편적 예사상을 통해서 오늘날 얘기하는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을 하신 실천가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